자, 과학기술 2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먼저 문제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는 글인지 살펴보면 1번 문제 뭐 나와요? 뭐 나와? 뭐가 공통적으로 선택 지문에 나와요? 뭐야? 무한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고대 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칸토어라고 하는 학자 이름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학자와 칸토어라고 하는 학자 나오면 뭐라고 했어? 그 소재에 대해서 견해와 어떤 입장과 관점과 이런 것들. 이 글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어떻게 서술될 것인가, 어떤 내용이 서술될 것인가 잡아볼 수가 있다고. 소재 잡혔어. 학자 이름 2명 나왔어. 그럼 그 소재에 대해서 이 사람들 간의 견해 차이, 관점 차이 이런 거 잡고 갈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 통해서 그렇게 잡아보는 거 늘 연습을 해봐. 어쨌든 무한. 2번은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역시 첫 번째 문제에서 잡았던 무한이라고 하는 소재 나오는데, 근데 그 무한이 어떻게 나와? 무슨 무한이 나와? 현실적 무한이라고 하는 것과 잠재적 무한이라고 하는 거. 무슨적 무한이라고 하는 거. 그쵸? 무한이 그러면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되겠어? 무한이라고 하는 상위 개념이 현실적 무한과 잠재적 무한으로 구분이 될 거고. 그쵸? 알겠어요? 2번 문제에서는, 아까 1번 문제에서는 그 현실적 무한, 잠재적 무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안 나왔는데 그 무한이라고 하는 거 소재로 잡았는데 2번 문제에서 그것이 둘로 나눠지는구나. 뭐 대략적으로 잡아볼 수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어떤 숫자, 자연수, 유리수 이런 것들 나오고, 그쵸? 집합 이런 것들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일단 크게 그걸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다. 3번 문제 보기 박스 뭐 하는 거? 호텔 나와요, 그쵸? A 호텔. A는 갑은, 을은, 병은 이런 거 나오면 뭐야? 적용하는 거, 그쵸? 그 무한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무한개의 방이 있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거에 대해서 1, 2, 3, 4, 5번 보면은 다 선택 지문이 뭘로 시작해? 고대인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칸토어는, 학자들이, 그리고 고대인이라고 하는 그 시기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 결은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도 잡았잖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와 칸토어라고 하는 학자가 무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거다. 어떤 견해와 관점 가질 거다.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 우리가 이 글에서 어떤 내용들을 파악해야 된다? 그들이 무한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과 견해를 가졌는지. 뭔지 알겠어요? 네. 그걸 중심적이 우리가 힘줘서 읽어야 할 내용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본다는 건. 어떤 내용을 우리가 힘줘서 읽을 것인가. 근데 어떤 내용을 우리가 힘줘서 읽을 것인가, 어떤 내용이 대략적으로 나올 것임을 알아야, 미리 예측을 해야 어디에 힘줘서 읽어야겠다. 이게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문제 통해서 그걸 해보고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오케이? 4번 문제 기억, 니은 뭐 하는 거? 기억, 니은 이렇게 나오면 뭐 하는 거? 비교 대조하는 거. 그쵸? 그래서 1번 기억, 니은은 모두 공통점. 2번 기억, 니은 모두 공통점. 기억과 니은에서 뭐 공통점. 기억은 어쩌고저쩌고인데 니은은 어쩌고저쩌고로 활용한다. 기억에서는 어쩌고저쩌고, 니은에서는 어쩌고저쩌고. 차이점 4, 5번은. 맞아요? 기억, 니은. 우리 기억, 니은 비교 대조하는 거 어떻게 파악하기로 했어요? 뭐가 먼저 나와? 뭐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와? 기억이라는 기호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 파악한 다음에 니은에 대해서 읽어 나갈 때 기억에선 이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보자고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본문에서 애초에, 그러니까 기억, 니은이라고 하는 기호에 대해서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우리가 먼저 잡는다면 우리가 본문에서 어떤 방향으로 글을 읽어 나가야 되는 그 독해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 말? 네. 알? 오케이? 내가 맨날 부천 연구반에서 뭔 말? 이라고 하면 뭔 말 알까지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자, 5번 보면 무한. 역시 우리 소재로 잡았던 무한에 대해서 뭐 물어봐? 칸토어의 견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도 나오고 칸토어라는 학자도 나오고 뭐 고대인들도 나오긴 했는데 누구의 견해와 누구의 관점과 누구의 입장이 주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칸토어. 그래서 아까 선택 지문에서도 1번 고대인들은, 2번 아리스토텔레스는, 3, 4, 5번은 칸토어는 이렇게 나왔었던 거예요. 칸토어의 견해.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잠깐 그 전체적인 비중을 봤을 때 큰 비중, 중심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 잠깐 등장할 거야. 뭘 이 글에서 설명하기 위한 양념 소스로서 칸토어의 견해.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학자들, 어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자의 견해가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A라는 학자의 견해가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문제를 먼저 봤을 때 다른 B라고 하는 학자의 견해도 나오는데, 그렇죠? 본문에서 얘 나오고 얘와 B라는 학자와 A라는 학자, 이렇게 내가 학자 둘이 나오면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뭐야? 얘가 먼저 나왔어. 그러면 뒤에 따르는 학자가 앞에 나왔던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결인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지, 뭐 이런 것도 살펴보기로 했었잖아.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토어라고 하는 학자가 본문에서 어떻게 선술이 되고 있는지, 어떤 정보들이 나오는지. 6번은 어휘 문제니까 넘어가고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뭐에 초점 맞춰서 읽는다, 뭐에 힘줘서 읽는다, 어떤 결과, 어떤 구조, 어떤 걸 줄기로 삼아서 줄기로써 이 글을 이해를 할지 일단 1문단에서 확인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소재 이렇게 무한이라고 하는 것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칸토어라고 하는 학자 나올 거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따로 잡기는 했어요. 문제 통해서. 근데 그게 1문단을 통해서 이 세 간의 관계가 어떻게 줄기가 맺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지. 자, 인간은 오래전부터 무한에 대해 생각하였다. 무한은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무한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무한은 원래 유한한 것의 반대 개념으로 만들어졌고, 이러한 관점대로라면 무한은 세상의 모든 현실적 존재의 유한성을 부정하는 개념이 된다. 무한과 유한이 반대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현실적 존재의 유한성, 현실적 존재들은 다 유한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개념이 된대. 왜? 유한과 반대되는 게 무한이니까. 자, 이러한 생각, 앞서 나왔던 생각은 모든 인간의 직관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원인 고대인들은 아까 문제에서 나왔던 선택 지문에 나왔던 고대인들의 무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하려고 했다. 자, 고대인들은 무한이라고 하는 중심 소재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 왜 내가 고대인들의 견해와 관점을 물어봐요? 아까 선택 지문에 나왔던 게 그것들을 파악하라고 그렇게 나왔던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도 고대인들이 무한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여겼는지 나오는 거니까. 관점과 입장이 나오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무한, 얘네들은 애초에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였다. 무한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직관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문장이었고, 하지만 역점화 나왔네요. 무한을 과학적, 수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로 인해 무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자, 앞에서 무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였다. 하지만이라는 역점화 나왔어. 다음 문장의 의미가 뭐라는 거야? 무한, 적어도 뭐라는 거야? 회피하지 않고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그쵸? 그죠? 그러면 이게 1문단 끝이에요? 네. 2문단부터 뭐 나올 거라고 우리가 줄기 잡아볼 수가 있어요. 1문단 마지막에서 포인트가 되는 게 뭐야? 무한을 과학적, 수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무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대. 그러면 그 시도 나올 거고,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생겨났는지 뭐 이런 것들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 시도는 누구의 시도가 나오겠어?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토어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볼게. 무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존의 고대인들은 부정하였고 회피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그 분석 시도에 의해서 무한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틀, 우리가 1문단을 통해서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분석하려는 시도가 일단은 어떻게 나왔어?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였어요. 그쵸? 한번 가볼게. 이 문단 처음 시작 뭘로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 나왔어요. 얘 일단 우리가 뭐하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문제를 통해서는 무한이라고 하는 중심 소재에 대해서 이 학자는 어떠한 견해와 관점을 가졌을까? 어떠한 입장을 가졌을까?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그걸 파악한 건데, 그게 방금 말한 게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파악한 건데, 1문단을 통해서 파악한 내용. 아리스토텔레스가 무한에 대해서 뭐 했다? 분석하려는? 그러니까 그 입장과 그 견해라고 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분석하려는 시도라는 거죠. 그쵸? 무한을 현실적 무한과 잠재적 무한을 구별했다. 아까 선택 지문에 나왔던 거 무한이라고 하는 상위 개념이
구체적으로 하위 개념인 현실적 무한과 잠재적 무한으로 지금 구분이 되는데 그거 우리 선택 지문에서 봤던 건데 그렇게 둘로 구분되는 거 그거 일단 누가 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무한을 이렇게 둘로 나눴다는 것 자체가 고대인들처럼 무한을 회피한 거예요? 직면한 거죠. 그쵸? 분석하고 있는 거지. 자, 현실적 무한. 첫 번째 현실적 무한은 실체가 존재한다는 무한이고 잠재적 무한은 가능성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무한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각각의 무한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그지? 예를 들어 예시를 통해서 뭐 설명할 거야? 앞에서 뭐 얘기했어? 어떤 이론 얘기했어? 무한이 저렇게 둘로 나눠지고 각각의 무한은 그런 것이다. 그럼 예시 나왔으니까 무엇의 이해를 돕는 독자의 무엇에 대한 이해를 돕는 예시예요? 현실적 무한과 잠재적 무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예시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자연수가 1부터 시작하여 1씩 계속 커진다면 이를 계속 세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가장 큰 자연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그러므로 가장 큰 그러니까 하나하나 셀 수가 있는데 계속 세는 건 가능한데 가장 큰 자연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자연수의 집합은 하나의 완결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왜? 제일 가장 큰 자연수, 즉 마지막 자연수가 뭔지 알아야 딱 그게 완결이 되는데 계속 열린 결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잠재적 무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자, 일단 앞에서 두 가지 현실적 무한과 잠재적 무한으로 나눠진다고 하고 각각의 무한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주고 예시 나왔는데 뭐에 대한 예시 들어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잠재적 무한에 대한 예시를 들어준 거죠. 자, 그래서 잠재적 무한은 완결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가능성만으로 존재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가능성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무한, 그게 잠재적 무한이었죠. 자,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그럼 또한 나왔어.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왔어. 또 뭐 나오겠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서술 뭐 나올 거야? 무한에 대한 그의 견해. 앞서 무한을 현실적 무한과 잠재적 무한으로 나누고 현실적 무한은 이런 것이다. 잠재적 무한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예시 나왔고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무한에 대한 견해 나올 거라고. 설명 나올 거라고.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시작과 끝이 없고 시간을 쪼개어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눌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시간의 흐름 역시 무한하다고 보았다.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아리스토텔레스는 무한으로 봤는데 무한은 무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끝없이 전개되므로 그러한 이유로 무한히 큰 대상은 있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무한히 증대될 수 있는 것의 전체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이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 무한의 존재를 부정하고 잠재적 무한만을 인정하였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무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막 해보니까 결국 현실적 무한과 잠재적 무한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서 무한을 나누었지만 무엇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잠재적 무한이라고 하는 것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시간의 흐름은 무한하다고 보았다. 시간에는 시작과 끝이 없고 시간을 쪼개어서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눌 수도 없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은 무한하다고 보았다. 사실 이거 읽을 때 아까 앞에서 자연수 1부터 하나하나 세가면서 셀 수는 있는데 결국 가장 큰 자연수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열려있기 때문에 잠재적 무한이라고 설명했었어요. 시간의 흐름도 마치 그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아까 읽을 때 잠재적 무한으로 본 거 아닌가 했는데 일단 더 읽어보니까 확실히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무한으로서 생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떠한 무한에 대한 어떠한 견해와 관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현실적 무한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고 잠재적 무한만을 인정하였다라고 하는 그의 견해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네요. 무한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어디 나왔어요? 지금까지 읽은 것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무한에 대한 견해잖아요. 맞아요? 이러한 견해는 중세까지 이어지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잠재적 무한을 지지하였다. 오케이? 뭐 나올 것 같아 다음에? 현실적 무한? 일단 현실적 무한에 대한 연구라고 나왔고 이거 아마 누가 했을 가능성이 커요? 칸토어가 했을 가능성이 크죠? 봐볼게. 그러면 중세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가 이어졌고 무한은 잠재적 무한만 인정이 되어 오다가 근데 무한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며 현실적 무한도 있고 잠재적 무한도 있다며 현실적 무한은 그럼 버리는 개념인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말에 수학자 칸토어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칸토어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확인한, 문제에서 이 글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두 견해, 아리스토텔레스의 무한에 대한 견해, 칸토어의 무한에 대한 견해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내용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학자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앞서 나왔던, 앞서 설명됐던 학자의 견해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 뒤에 서술되는 학자는 어떠한 견해, 그 견해에 대해서, 앞서 나온 학자의 견해에 대해서 얘는 어떤 입장을 가질까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약간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힌 것 같아요.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잠재적 무한만을 인정했잖아. 근데 칸토는 뭐 했다? 현실적 무한에 대해서 연구를 한 애로서 소개가 됐으니까 앞에 나왔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좀 부정하려나? 라는 생각이 일단 들 수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자. 칸토어는 집합을 바탕으로 무한에 대해 생각하였고, 자, 칸토어가 무한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념?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그걸 설명하고자 했던 거, 연구하고자 했던 것 같아. 무한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집합의 원소수인 기수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라고 해서 지금 기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칸토어에게 기수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에요? 무한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서 제시된 개념인 거야. 오케이? 자, 칸토어는 두 집합 A, B가 1대1 대응이 되면 집합 A, B는 같은 기수를 가지며 두 집합의 크기는 같다고 하였다. 자, 무한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집합을 바탕으로 무한에 대해 생각했고 무한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기수라고 하는 걸 제시했어요. 그쵸? 기수라고 하는 걸 제시했어. 두 집합이 A, B가 1대1 대응이 되면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집합 A, B는 같은 기수를 가진다. 자, 일단 앞에서 칸토가 기수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무한의 크기를 비교하고자 했으니까 저 같은 기수를 가진다는 게 곧 뭐라는 거예요? 어떤 때, 그러니까 같은 기수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 그 앞서 설명했던 기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조건, 어떤 설명을 덧붙인 거지. 같은 기수를 가진다라고 하는 설명이 이제 된 거죠. 그쵸? 근데 그 같은 기수가 언제 된다? 1대1 대응이 되면 두 집합이. 그쵸? 그러면 같은 기수를 가진 것이다. 아까 앞에서 기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크기를, 무한의 크기를 비교하고자 했어요. 1대1 대응, 두 집합이 1대1 대응이 되면 같은 기수를 가진다. 그 기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곧 뭘 의미한다? 두 집합의 크기는 같다고 하였다. 같은 기수를, 그러면 이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건 두 집합이 1대1 대응을 한다는 건 곧 뭘 의미한다? 같은 기수를 가진다는 것. 근데 기수가 아까 뭐였어요? 집합의 원소수였잖아. 그럼 결국 같은 기수를 가진다는 건 원소수가 같다는 걸 의미하고 이게 곧 뭘 의미한다? 뭘 보여준다? 두 집합의 크기가 같다.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원장! 맞아요? 설명한 거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이거라고. 오케이? 자, 가령 예시죠. 자연수의 집합과, 그러면은 앞에서 무한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집합의 원소수인 기수라고 하는 걸 제시한 칸토어. 그리고 칸토어가 보기에 두 집합이 1대1 대응을 이루면 원소수가 같다. 즉 같은 기수를 가지고 같은 기수를 가진다는 건 뭘 의미한다? 두 집합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의미한다를 설명을 했어요. 가령 예시 나왔어. 그럼 뭐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두 집합의 크기가 같은 거 설명할 거야. 뭘 통해서? 기수, 같은 기수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같은 기수는 언제 된다고? 1대1 대응을 이룬다. 그걸 구체적인 예시로서 보여줄 거니까 우리가 앞서 그냥 늘 내가 강조했지. 개념 이론 나오고 그 개념 이론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든다면, 예시 문장이 나온다면 우리가 예시 문장에서 뭘 해야 된다? 앞서 나왔던 그 개념 이론이랑 이 개념 이론에서 이 예시의 어떤 부분이 앞선 개념 이론을 설명하는 어떠한 부분과 매칭이 되는지 잘 연결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맞아. 가보자. 자연수의 집합과 짝수의 집합이 있을 때 뭐 나왔어? 이 앞에서 두 집합. 맞아요? 두 집합. 얘네 둘이 뭐 될 거 설명해 줄 거야. 1대1 대응. 자, 있을 때 짝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면 왜요? 자연수가 홀수 플러스 짝수니까. 맞아요?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며 자연수의 집합은 짝수의 집합보다 2배 많은 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헤아릴 수 있다. 그쵸? 자연수가 홀수랑 짝수가 결합된 그것이 모인 게 자연수라면 자연수의 집합은 짝수의 집합보다 2배 많은 수를 가지고 있을 것. 하지만
각각의 자연수를 그 자연수의 2를 곱한 숫자와 짝을 지으면 두 집합의 모든 원소는 1대1로 대응한다. 자, 각각의 자연수의 2를 곱한 숫자와 짝을 지으면 두 집합의 모든 원소는 1대1로 대응한다. 일단 앞에서 이론에서 설명했던 두 집합이 1대1로 대응하는 거 설명했어요. 납득가요 이거? 이해가요? 자연수가 1, 2, 3, 4, 5라는 자연수 집합이 있다고 해보자. 여기에 2를 곱한 거 2, 4, 6, 8, 10 맞아요? 1대1 대응하잖아요. 맞아? 자, 1은 2와 2는 4와 3은 6과 짝이 지어진 그런 식. 이러한 대응이 무한히 이루어지고 6, 7, 8, 9, 10, 11, 12 자연수 쭉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두 집합은 1대1로 대응한다. 따라서 두 집합의 기수는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거 자연수에 2 곱한 거 이거 왜 얘기했어요? 이게 곧 뭐예요? 짝수의 집합이잖아. 그래서 짝수의 집합은 자연수, 홀수까지 포함하는 자연수의 집합의 일부 부분 집합이지만 그래서 자연수의 집합의 원소수가 짝수 집합의 원소수보다 2배 많다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다가 2를 곱하게 된 집합과 1대1 대응이 되는 걸 설명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두 집합이 1대1 대응을 이룬다는 건 원소수인 기수가 같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며 원소수인 기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두 집합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두 집합의 기수는 같다, 두 집합의 크기가 같다까지가 우리가 읽어야 되는 내용이죠. 여기서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시는 칸토어가 현실적 무한에 대한 연구로서 두 기수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두 집합의 크기를 비교하는 걸 얘기했었어요. 여기서 두 집합의 크기, 결과가 지금 여기 3분담이 이걸로 끝나니 혹시? 더 이어져? 아니, 그럼 3분단이요 끝나요. 그러니까 3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칸토어의 현실적 무한에 대한 연구였고 그건 기수를 통한 두 집합의 크기 비교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마지막 문장이 크기 얘기가 안 나왔잖아. 그것까지 우리가 추론을 해내야 된다는 거지. 앞에서 두 집합의 기수가 같다는 건 그걸 의미했으니까. 그것까지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오케이요? 네. 근데 이게 결국 두 집합의 크기가 같다고 하였다. 이 예시 문장까지 결국 무엇에 대한 연구였어요? 칸토어의? 현실적 무한에 대한 연구였어요. 그럼 아까 자연수가 1, 2, 3, 4, 5, 6, 7, 8, 9, 10 하나하나 세알일 수 있지만 그 끝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한이죠. 그쵸? 무한이잖아. 그쵸? 결국 이 지금 뭐 실험들, 연구들이 결국 현실적 무한에 대한 연구라고요. 이 집합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은 무한의 크기를 비교했대. 두 집합, 자연수의 집합 무한, 짝수의 집합 무한이죠. 그 두 집합, 무한인 두 집합의 지금 크기가 같다라는 걸 설명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무한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왜 이게 현실적 무한에 대한 연구일까? 왜 현실적 무한에 대한 연구일까? 실체가 존재한다는 현실적 무한이 실체가 존재한다. 존재하는 거. 그게 이렇게 집합 자, 다시 이 문단 지금 째려봐봐. 현실적 무한에 대한 연구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기수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칸토어가 두 집합에 뭐가 같다는 거 얘기했어요? 크기가 같다는 거. 무한의 크기가 같다는 거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현실적 무한에 대한 연구래. 크기 비교가 된다는 거, 실체가 있다는 거죠. 크기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게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 무한이지. 뭔 말? 알?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칸토어는 자연수의 집합과 유리수의 집합도 기수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자, 자연수의 집합과 유리수의 집합도 기수가 같대. 그럼 뭐가 같아? 두 집합의 그냥 크기가 아니라 무한의 크기가 같다는 거죠. 그죠? 무한의 크기 같다는 거야. 자, 과학 기술 지문이에요. 지금 과학 이론, 과학 무한에 대한 과학적 어떤 분석, 과학 글이에요. 그죠? 무한이라고 하는 어떤 과학적 영역에서의 어떤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읽고 있어요. 근데 국어예요. 국어. 뭐 읽고 있어요? 우리 국어 읽고 있어요. 국어적으로 봐야 돼. 이 글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무한의 크기, 그러니까 이 글이 설명하고 있는 건 무한에 대한 칸토어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에요. 칸토어의 무한에 대한 입장, 아까 앞에서 뭘로 살펴봤어? 현실적 무한에 대한 그의 연구. 우리 그거 읽고 있는 거라고. 그거대로 가야 돼. 오케이요? 오케이. 집중해서 그래서 볼게요. 기수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럼 자연수의 집합과 유리수의 집합도 기수가 같다는 건 앞에서 설명한 대로 무한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였다는 것이고, 임의의 두 유리수 사이에는 수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유리수 A와 B 사이에는 또 다른 유리수 2분의 A 플러스 B. 그러니까 1과 3, 그러니까 그냥 자연수로 하자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수 2가 있죠. 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 1과 3을 두 숫자를 두 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2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유리수니까 1과 2 사이도 역시 이 둘 사이의 평균을 하면은 또 어떤 숫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2분의 A, 이 사이에, 그럼 이 사이에 존재하는 유리수와 얘 사이, 또는 얘 사이에 또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동일하게 구하면. 그런 유리수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A와 B 사이의 유리수를 얼마든지 계속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사이에는 무한의 유리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치? 이와 같은 성질을 조밀성이라고 한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은 성질이 뭐예요? 자연수 AB 사이에, 유리수 AB 사이에 뭐가? 수많은 유리수가 조밀조밀하게 들어가 있다. 라는 거. 그게 좀 뭐 조밀성이겠지. 자연수는 조밀성이 없고, 왜? 1과 3 사이에는 뭐밖에 없어요? 자연수 2밖에 없으니까. 수많은 자연수, 이 사이에 무슨 자연수 있어? 없다고. 그러니까 조밀성이 없는 거지. 그치? 하지만 유리수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 유리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을 부분집으로 포함하고 있다. 뭐가 더 큰 거야? 유리수의 집합이 커, 자연수의 집합이 일단 커 보여? 유리수의 집합이 훨씬 더 크죠? 1, 2, 3, 1, 2, 3 자연수의 집합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 사이에 수많은 유리수가 있으니까 이게 더 훨씬 더 큰 거죠. 그치? 그래서 부분집합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따라서 그러므로 유리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보다 기수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똑같죠? 앞에선 뭐랑 뭐의 크기를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었었어? 자연수의 집합과 짝수의 집합 비교해봤을 때 뭐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었어? 뭐가 더 기수가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 뭐가 더 원소수가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 자연수가. 왜? 자연수는 짝수와 홀수를 포함하는 건데 그 중에 일부인 짝수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둘의 기수는 어땠어요? 같았죠. 왜? 1대1 대응이 되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야. 칸토어는 대각화 증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 두 집합이 1대1로 대응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두 집합이 1대1로 대응된다는 거 뭐가 같아? 기수가 같다. 기수가 같다는 거 뭐가 같다는 거야? 크기가 같다는 거죠. 그럼 앞에서 유리수의 집합이 자연수의 집합보다 기수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있지만이라고 했잖아. 이거 아니라고. 오케이? 역시 기수의 개념을 통해서 유리수의 집합과 자연수의 집합의 무한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이론이 뭐야? 대각화 증명이라고. 자, 기억, 니은, 비교, 대조하기로 했어요. 기억은 일단 우리가 그럼 어떤 걸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대각화 증명이라는 말 용어가 나오지 않고 뭐 지랄 나와도 우리는 뭘로 읽어야 돼? 무한의 크기가 같다는 걸 설명하는 증명 이론으로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 이 어쩌고저쩌고를 통해 나한테 대각화 증명이라고 말도 안 해. 그냥 지워버려. 어쩌고저쩌고를 통해서 1대1로 대응된다는 거 증명했다고 했잖아. 그럼 이 어쩌고저쩌고가 뭐 한 거야?
두 집합이 1대1로 대응되는 거 보여주는 거. 두 집합이 원소수가 같다는 거. 두 집합이 기수가 같다는 거. 두 집합의 무한의 크기가 같다는 걸 보여주는 증명하는 이론이라는 거지. 뭔지 알겠어요? 네. 기억을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림 1에서 첫 번째 행은 1을 분모로 하는 분수로 자연수를 의미한다. 이거 1분의 1은 1이고 1분의 2는 2고 1분의 3은 3이고 1분의 4는 4니까 자연수의 집합이라는 거지. 이러한 규칙에 따라 n번째 행은 n번째 행 말하는 거예요. 이거 n을 분모로 하는 분수가 그렇게 나열. 이후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 하나씩 세면서 1분의 1, 2분의 2, 3분의 3 분모와 분자가 동일한 수를 그렇게 제거하면 모든 양의 유리수를 셀 수 있게 되고, 왜 얘네를 제거하면은 모든 양의 유리수를 셀 수 있게 돼? 동일한 수 분모와 분자가 다 1이잖아 저거. 1이 여러 개 겹치면 안 되니까. 개수 세는. 유리수의 배열의 자연수를 1부터 하나씩 대응시키면 자연수와 양의 유리수는 1대1 대응이 가능하다. 자, 만약에 지금 이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가. 그럼 적어도 우리는 어떻게 읽을 수 있어야 돼? 자연수와 양의 유리수가 어떤 관계? 1대1 대응이 가능한 관계라는 거. 통해서 기수의 수가 같다라는 거. 통해서 무한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로 읽어야 돼요. 수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맞아요? 국어하고 있잖아. 그리고 국어는 글을 읽는 건데, 기본적으로. 뭐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글을 읽는 국어를 하고 있는데, 그 글을 읽는 국어를 하는 우리의 지금 목적, 이 글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뭔데? 유리수란 무엇인가? 자연수란 무엇인가? 이런 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토어의 견해. 이제 무한에 대한 칸토어의 견해 살펴보는 거잖아. 지금 칸토어가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 우리가 이해되는 내용은 뭐야? 기수 개념을 통한 무한의 크기 비교, 그리고 무한의 크기 비교하는 게, 무한의 크기가 같다는 게 현실적 무한에 대한 그의 설명이잖아. 그 방향을 잃지 마세요. 반드시. 오케이? 길 잃지 마세요. 길 잃지 마세요. 내가 뭘 읽고 있는지 늘 생각하면서 읽어요. 연습할 때. 오케이? 해독제 할 때. 따라서 그러므로 유리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과 기수가 같은 것. 그럼에 따라서 두 집합의 무한의 크기는 같다. 라는 거죠. 그죠? 칸토어는 대각선 논법을 통해, 자, 니은 나왔다. 자, 기억은 아까 뭐 하는 놈이었어요? 기억은 뭐 하는 거였어? 집합이 1대1로 대응되는. 두 집합이 1대1로 대응되는 걸 보여주는 걸 통해서 기수의 크기가 기수가 같다는 걸 통해서 무한의 크기가 같다는 걸 보여주는 증명이었어요, 그게. 그럼 니은은 뭘까?로 가야죠. 네. 통해 실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과 1대1로 대응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끝. 니은 뭐 하는 애다? 기수가 다름을 통해서 두 집합의 무한의 크기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증명이 니은이 된다. 맞아요? 네. 그 방향대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 방향대로 읽어 나가 볼게. 그럼 여기서는 두 집합의 1대1이 되는 1대1 대응이 되지 않으니까, 두 집합이 1대1 대응이 되지 않으니까 기수가 다르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나오는데 그게 기수가 다르다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고, 그게 곧 무한의 크기가 다르다는 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네. 자, 0과 1 사이의 모든 실수를 무한소수로 나타내고 그림 2와 같이 일일이 나열한다고 하자. 그림 2의 첫 번째 무한소수 R1의 소수 첫째 자리 A11, 이것을 다른 숫자로 바꾸어 새로운 소수의 첫째 자리에 두고, 두 번째 무한소수 R2의 소수 둘째 자리 A22를 다른 숫자로 바꾸어 새로운 소수의 둘째 자리에 두는 식으로 새로운 무한소수를 만들면 원래의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찾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그냥 요는 요약하자면 뭐예요? 원래 목록이 없던 무한소수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거 존재하는 무한소수고 그걸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오케이? 이와 같은 방법을 반복하여 계속해서 다른 무한소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 0과 1 사이의 모든 무한소수를 나열했다는 가정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왜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모든 무한소수를 나열할 수 있다? 없다? 모든 무한소수를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다.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다. 오케이요? 네. 즉 실수는 조밀성을 보이지만 조밀성이 아까 뭐였어요?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들 오케이? 네. 자연수와 1대1 대응은 되지 않으며 자 이게 뭐 누구와 누구의 차이야? 실수와 누구와의 차이예요? 유리수. 아까 유리수도 마찬가지로 실수랑 비교를 해볼게요. 공통점 조밀성을 보여요. 하지만 그 유리수는 자연수와 1대1 대응이 됐어요. 그래서 유리수의 집합과 자연수의 집합은 무한의 크기가 같았어요. 네. 하지만 얘도 실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밀성 계속해서 그 안에 그걸 만들어낼 수 있어. 하지만 자연수와 1대1 대응은 되지 않고 실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보다 기수가 크다. 아까 이거 어떤 표현과 동일한 거야? 1대1로 대응되지 않는다. 예상했던 결과 나오는 거죠. 맞아요? 네. 실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이나 유리수의 집합보다 더 큰 무한인 것이다. 그러면 기억, 니은 이제 비교 대조 할 수 있겠네. 가보자. 어디가? 4번 문제 가. 맞아요? 네.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1번 기억, 니은 모두 어떤 수의 집합과 자연수의 집합의 1대1 대응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 기억은 누구와 자연수의 집합과의 1대1 대응 여부 증명. 유리수. 니은은 실수. 대응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야. 대응된다고 설명한 게 아니라 대응 여부, 대응되는지 안 되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기억은 그렇게 증명 방법 써보니까 1대1 대응이 된다. 니은은 안 된다. 2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어떤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 아니더라도 집합의 크기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번 선택 지문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집합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이번 선택 지문이 이번 선택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맞아요? 네. 왜 맞아? 니은은 1대1 증명이 아니 집합의 크기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증명이었잖아. 정신 차리. 맞아? 이해 안 가? 아니. 니은은 집합의 크기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증명이었다고. 근데 아까 2번 선택 지문이 뭘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집합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2번 선택 지문이. 니은은 집합의 크기가 다르다는 걸 말하고 있는 증명인데. 그래서 2번이 답이잖아. 논리 알겠어요? 네. 2번 선택 지문에 대한 논리를 알겠어? 2번 선택 지문을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는 논리를 알겠냐고. 생각해봐야 돼. 오케이? 약간 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거. 감사합니다. 다시 2번 선택 지문 다시 보면 기억, 니은 모두 공통적으로 어떤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 아니더라도 뭐 이러한 조건 집합의 크기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기억을 통해서도 집합의 크기가 같다는 거 증명이 돼. 니은을 통해서도 집합의 크기가 같다는 거 증명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2번 선택 지문은. 근데 그걸 말하고 있는 거냐고 기억과 니은이. 기억은 집합의 크기가 같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집합의 크기가 같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지. 니은은 집합의 크기가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본문 읽을 때 기억은 뭘 얘기하고 있는 이 증명이냐, 니은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한테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증명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거냐, 이걸 파악하라고 했어요. 그 소재, 그 이론, 어떤 대상, 어떤 개념이 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뭘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뭘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 이론인지 그 틀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기억하세요. 3번 기억과 니은에서 유리수의 집합과 실수의 집합은 모두 조밀성. 그쵸? 4번 기억은 두 유리수 사이의 다른 유리수 찾는 방법. 니은은 나열한 실수를 바탕으로 원래 목록에 없던 새로운 무한소수를 찾는 방법. 그래서 그 각각 그렇게 했었고 뭐 2분의 어쩌고저쩌고 기억에서는 니은에서는 뭐 그걸 옮겨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지랄하고 그쵸? 5번 기억에서는 새로운 유리수를 찾더라도 자연수의 집합과 기수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확인하는 증명이었죠. 1대1 대응이 된다는 걸. 니은에서는 원래 목록에 없던 새로운 무한소수를 찾으면 자연수의 집합과 기수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이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지 않고 크기가 다르다. 크기가 무한의 크기가 같냐 다르냐. 1대1 대응이 되냐 안 되냐. 기수가 같냐 다르냐. 그냥 이걸로써 그 선택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어디에 해당한 어떤 표현에 해당하는 거지 잡으면 답을 고를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생각해보세요. 곱씹어 보세요. 간지러워. 자 6번 6문단 한편은 무슨 표지어야? 약점. 약자 뭐? 한편. 전환 다른 얘기 할 거야.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뭐에 대해서 칸토어가 떠들어서 했어? 무한의 크기를 통한 현실적 무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서 연구를 얘기했어요. 그쵸? 칸토어는 모든 무한 중에서도 가장 큰 무한을 절대적 무한이라고 정의하였다. 절대적 무한이라고 걔가 개념 정의한 절대적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네요. 칸토어는 절대적 무한은 10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고 인간은 절대적 무한은 알 수 없다고 결론. 무한에 대한 칸토어의 연구 결과는 당시 수학자, 철학자들에게 화한, 비판, 의. 오케이? 끝. 자, 가볼게요. 1번 문제 가보자. 무한을 수학적으로 분석한 칸토의 생각이 지닌 과학적 한계 제시하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왜 틀려? 뭐 과학적 한계, 뭐 비판받았다는 거 마지막에 나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방법 나왔어요? 아니죠. 이번 아리스토텔레스 칸토어가 무한을 바라보는 관점 제시, 이건 어느 정도 오케이? 각 관점의 장단점 아니죠. 3번 시대에 따라 무한을 분류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과정. 고대, 중세. 무한을 분류하는 기준이 달라졌다? 그럼 무한을 분류하는 기준이 달라지면 그 달라지는 기준에 따라서 동일한 상위 개념의 무한이 다른 분류로서 분류가 돼야 될 텐데 우리 이 글에서는 어떤 분류만 확인할 수 있었어? 현실적 무한과 잠재적 무한만 확인할 수 있었잖아. 맞죠? 네. 각 분류 기준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 기준에 대한 분류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밝힌 무한의 수학적인 원리를 철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면 무한의 다양한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거? 아니죠. 칸토어가 철학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한 거야? 아니요. 그쵸? 철저히 수학적으로 증명을 통해서 했어요. 그쵸? 고대인으로부터 이어진 무한에 대한 인식 변화. 자, 고대인으로부터 이어진 무한에 대한 인식. 고대인은 뭐였어요? 회피. 무한은 유한성을 회피하는 거, 부정하는 거였기 때문에 회피 하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야, 무한 인정해야 돼.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잠재적 무한이 존재해. 했다가 칸토어가 뭐 한 거야? 아니야, 잠재적 무한뿐만 아니라 현실적 무한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 그리고 절대적 무한이라는 게 있어. 그건 신만은 아셔. 뭐 어쩌고저쩌고. 수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칸토어의 시도 현실적 무한을 연구했던 그의 이론들이 나왔었죠. 두 가지 증명을 통한. 대각선 뭐 증명이었나 뭐 어쩌고저쩌고. 아무튼 그것들을 통해서. 맞아요? 5번이 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2번. 잠재적 무한은 세는 것이 가능하지만 마지막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쵸? 1, 2, 3, 4, 5, 끝을 알 수가 없다. 무한은 실체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현실적 무한과 잠재적 무한으로 그렇게 나뉘는 거. 실체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두 집합이 모두 조밀성을 보이더라도 두 집합의 원소는 1대1로 대응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뭐가 이 답의 근거예요? 기억 니은. 니은은 될 수가 없고 뭐라 그래 그 실수 자연수 실수의 집합. 실수도 조밀성을 보이지만 그 자연수의 집합과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거. 어떤 경우는 1대1 대응되는 걸 보여줬던 거야. 유리수도 역시 조밀성을 보이지만 조밀성을 보이는 유리수와 실수 집합임에도 불구하고 유리수는 조밀성을 보이더라도 1대1 대응. 실수는 조밀성을 보이더라도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실수의 예를 통해서 이걸 근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무한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집합 간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먼저 각 집합의 기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전제 조건으로서 각 집합의 기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자, 자연수의 기수가 몇이에요? 모르죠. 무한이잖아. 맞아요? 무한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집합 간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그 기수가 두 집합 간의 기수가 1대1 대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확인이 되면 되는 거였죠. 그 기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기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게 애초에 무한입니까? 유한이잖아. 맞아요? 4번이 답이죠. 자연수의 집합과 유리수의 집합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가능. 가장 큰 자연수나 유리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무한인 거. 그냥 그 무한의 크기만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맞아요? 네. 보기 박스. A 호텔에는 무한개 방이 있고 모든 방에는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로 호수가 매겨져 있다. 그 호텔의 모든 방에는 손님이 투숙하고 있는 상태. 그러던 중 한 명의 새 손님이 찾아와 투숙할 방을 구했다. 집에 있는 투숙하고 있던 모든 손님을 방 호수가 큰 방향으로 한 칸씩 옆방으로 옮겨달라고 부탁. 비게 된 1번 방의 새 손님을 묵게 하였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뭘 의미할까? 본문에서 설명한 거. 조밀성. 조밀성? 그런 느낌 아니야? 수학적인 두 집합 간의 1대1 대응. 아, 지금 손님 수가 하나 더 증가했죠. 그럼 1대1 대응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지금 한 명의 새 손님에게는 방이 없으니까 깨지게 된 거잖아. 1대1 대응이. 맞아요? 그 1대1 대응을 맞추기 위해서 빈 방 한 칸씩 옮겨가지고 1대1 대응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 다음날 한 명의 새 손님이 찾아와서 투숙할 방을 찾았다. 집에 있는 모든 방의 손님들에게 현재 투숙하고 있는 방의 호수에 2를 곱한 숫자의 방으로 옮겨달라고 부탁. 남은 방의 새 손님들을 모두 투숙시킬 수 있었다. 뭐 한 거야 이것도? 1대1 대응시키고 있는 거죠. 네. 이거 방의 호수에 2를 곱한 숫자의 방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한 거 본문에서 2를 곱하는 거 보이셨어? 자연수랑 짝수가 즉 2를 곱한 숫자의 방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 1대1 대응이 깨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 손님들을 모두 투숙시킬 수 있었잖아. 기억? 네. 오케이? 가보자. 1번 고대인들은 무한개의 방이 존재하는 A 호텔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피하려고 하겠군. 그쵸? 고대인들은 무한의 개념을 회피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무한개의 방이 있는 호텔에 무한한 손님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전체 방의 개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A 호텔은 가능성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겠군. 이거 무슨 정무한? 잠재적 무한. 맞아요? 맞아? 네. 3번 칸토어는 A 호텔의 방의 집합과 A 호텔의 숙박 중인 손님의 집합은 같은 기수를 가진다고 판단. 1대1 대응이 같은 기수를 가지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너희가 같은 기수라고 하는 거 그게 또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이 지금 1, 2, 3, 4, 5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지금 2, 4, 6, 8, 10 1대1 대응이 되니까 그러니까 기수가 같다면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어느 하나가 만약에 남아. 근데 얘는 없어. 그럼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 그 집합에 들어가 있는 집합에 들어가 있는 원소 수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수가 같다라는 걸 보여준다. 그 원소수가 뭐라고? 어떤 개념이라고? 기수라는 개념이라고. 기수가 같다. 그 기수가 같다는 게 아까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점점점점 2부터 20까지 점점점점 그 크기가 어떠는 거야? 어땠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뭐야? 어디 갔어? 몇 번? 3번. 4번이죠. 3번이 4번. 네. 칸토어는 A 호텔의 연속된 방 사이에 유리수를 호수로 하는 무한한 수의 새로운 방이 생성된다면 무한한 수의 손님이 방문하더라도 방은 항상 남는다고 생각하겠군. 어때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방이 남는 게 아니고 방이 남는다는 건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1대1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앞에서 보기 박스에서 뻔질하게 얘기한 게 다 뭐라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돼서 기수가 같다라는 거. 기수가 같다. 그래서 빈방 집합과 손님수 집합이 무한의 크기가 같다. 이건 남는다는 건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보기 박스는 그 1대1 대응이 된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거였고. 맞아요? 네. 오케이. 자, 5번. 그래서 4번이 답이죠. 5번 칸토어는 A 호텔이 원래 숙박하고 있던 전체 손님의 집합과 새로운 손님이 숙박한 이후의 전체 손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과 동일한 크기를 가진다고 보겠군. 맞아요? 왜 맞아?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까? 나오면 오늘 치킨. 뭐야? 나올까? 나온 저는 딱 5글자인데 네? 내가 생각한 건 딱 5글자 핵심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 빈칸 채우기예요. 지금 빈칸 채우기. 1대1 대응. 1대1 현실적 무한 현실적 무한? 아닌가? 5글자. 근데 읽어보자. 나 안 읽었어. 5글자라니까. 이거 원래 쓰기 5글자를. 근데 그게 맞나? 좀 의심되는데 맞나? 아 그거 내가 생각한 그거예요. 짝수의 집합. 저도 자연수의 집합과 짝수의 집합이 동일한 크기를 가진다. 같은 기수를 가져서. 근데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근데 이게 모르겠다. 저거를 그냥 근데 이게 짝수- 지문이랑 비교하면서 했어가지고. 근데 짝수의 집합이려면 어. 그 근데 아까 방해호수에 1을 곱하는 숫자의 방으로 옮겨달라고 했던 저 뭔가 빈 방의 집합이 짝수의 집합 같은데 어쨌든 그거에 새 손님들이 모두 투숙된다는 건? 아 모르겠다. 아닌 것 같아. 취소 캔슬. 아니 뭐야? 에이. 오케이. 그럼 5번이 왜 맞지? 전체 손님의 집합 동일한 크기를 가진다. 짝수의 집합이 맞는 거 아니야? 맞나? 잠깐. 좀 헷갈리네. A 호텔이 원래 있던 거를 2를 곱해버리면은 그게 그 본문에서는 짝수의 집합이 아니지. 근데 자연수에 다 2를 아니지. 지금 전체 이미 손님의 집합이라. 앞에 게 남아 있잖아. 전체 손님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손님에다가 새로운 거를 더하는 거지. 그거를 곱하기 2에서 바꾸는 게 아니잖아. 짝수의 집합이라면 그걸 그냥 곱하기 2 한 거를 적용을 해야지. 근데 자연수의 집합과 동일한 크기를 가진다. 자연수의 집합과 동일한 크기를 가지는 애가 일단 짝수의 집합이죠. 그렇죠? 본문의 설명대로라면. 그렇죠? 일단 그거는 맞잖아. 그렇죠? 일단 그건 맞죠? 근데 원래 숙박하고 있던 전체 손님의 집합과 새로운 손님이 숙박한 이후 전체 손님의 집합. 그래. 근데 이거 자체가 그냥 근데 이걸 짝수의 집합으로 보는 건 근데 이걸 짝수의 집합 자체로 보는 건 아닌데 자연수의 집합의 크기와 짝수의 집합의 크기가 같잖아. 그쵸? 크기가 같잖아? 아 이거 괜히 끌고 와가지고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게 그걸 적용해서 근데 반개수를 만들려면 짝수의 집합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건 반개수 얘기하는 게 아니지. 전체 손님의 집합이랑 지금 방 개수의 집합이 동일한 크기잖아. 1대1 대응이 되니까. 근데 방 개수 자체가 유리수 개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냥 자연수의 집합, 그래서 그냥 자연수의 집합과 크기가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자연수. 어차피 자연수니까 방 2분의 1개. 뭐 그렇게 얘기하진 않으니까 그냥 그건가? 한번 해줘야지. 아 모르겠다. 이게 맞아. 4번은 했죠? 그렇죠? 5번은 했죠? 안 했지. 했죠? 무한에 대한 칸토의 견해, 적절하지 않은 거. 실체가 존재하는 무한은 그 크기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거죠, 크기를. 맞죠? 무한은 가능성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각 무한의 크기는 각각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가능성만으로 존재하지 않은 거니까 실체적 무한에 대한 연구를 했던 거였고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증명까지 이루어졌었던 건데 각 무한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건 자연수와 유리수의 집합의 크기는 같은 반면 그것보다 실수의 집합의 무한의 크기는 훨씬 더 크니까 1대1 대응이 되지 않고 기수가 달랐다는 거. 무한은 현실의 영역과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현실 너머의 영역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다.
이거 뭐였어요? 얘가 생각했던 거 절대적 무한. 오직 누구만? 신만을 아시는. 수학적 사고 과정에 따라 무한의 크기를 비교하다 보면 무한한 존재인 신의 영역에 다를 수 있다. 4번이 답이죠. 적절하지 않은 답이죠. 왜요? 그 무한한 존재, 그 신만이. 오직 신만이 절대적 무한은 오직 신만이 뭐 할 수 있다고 했어? 접근할 수 있다고 했어? 도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신의 영역에 어디 감히 인간 따위가 그쵸? 이거 되면 미적분하는 사람들은 다 되는 건데. 그럼 난 안 되잖아. 나도 되고 싶어. 인간은 무한에서 기수 간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지만 가장 기수가 큰 무한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뭐고? 이게 절대적 무한인가? 그냥 무한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끝을 모른다. 가장 기수가 큰 무한, 원소수가 가장 큰 무한. 그런데 우리 무한을 그렇게 쪼개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맞아 보여요, 그쵸? 6번의 답은 5번이죠. 이거 이 뭐였어 본문에서? 무한 소수를 만들면. 무한 소수를 만들면 결성한다가 뭐야? 팀. 듀엣 결성. 그쵸? 맺어지는 거죠. 맺어지는 거.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맺어지는 거에 초점이 가 있어야 돼. 맺어져서 이루게 되는 거. 그래서 결성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쵸? 그럼 만들면은 저 한자로 뭐라고 볼 수 있나? 제작. 제작이 한자. 이 결성, 제작 한자야. 결성이랑 비슷한 어떤 거일 텐데 아마 분명히. 맺는다는 게 포인트였으니까 결성에서는. 구성? 좋네요. 나쁘지 않네.